네, 다음 보기 중 사각형 ABCD가 원에 내접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자, 원에 내접할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원주각 위치의 두 각이 같거나, 대각의 합이 180도거나, 외곽과 내대각이 같으면 사각형이 원에 내접해요. 또는 내점이 한 원위에 있어요. 자, 기억을 보면 지금 여기가 80도, 여기가 100도야. 그럼 여기는 원주각 위치는 없고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증거가 있나요? 없어요. 요거 안 됩니다. 자, 니은은 거기 60도랑 120도를 더하면 180도가 되잖아. 니은은 됩니다. 자, 디귿을 보면은 여기 100도, 여기 100도인데 그럼 여기가 몇 도냐면 80도예요. 그러면 외곽이 내대각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거는 80도, 100도니까 같질 않아요. 안 됩니다. 자, 니은을 보면 자, 여기 50도인데 여기 30도, 여기 20도예요. 그럼 이렇게 두 개 더해가지고 150도니까 여기가 130도가 돼. 그러면 130도와 50도를 더한 것이 180도가 돼요. 그래서 니은하고 니을이 대각의 합이 180도라서 원의 내접이 돼요. 근데 여기서는 내접이 안 되는 것을 고르시오 그랬으니까 기억과 디귿이 답이 된다. 자, 그래서 6-1은 기억하고 디귿이야. 자, 다음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호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호가 같으면은 원주각이 같다고. 그래서 여기는 20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AB가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돼요. 자, 그럴 때 이 ABCD가 원에 내접하잖아. 그러면 마주보는 각을 더하면은 180이 되어야 해요. 그럼 여기가 40도니까 X와 90도를 더한 것이 140도가 되어야 하겠지? 그래서 X가 50도. 자, 요렇게 답이 나온다. 자, 그래서 답이 4번이야. 성준은 맞았어?
자, 13번. 다음 그림에서 각 x의 크기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선을 그리면 이게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원주각이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36도야.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90도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54도가 됩니다. 그럴 때 이 36도하고 x하고 더해서 54도예요. 그래서 x가 28도, 28도가 아니고 18도. 자, 요렇게 답이 나온다.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자, 다음 그림에서, 어, 각 BDC의 크기를 구하죠. 자, 각 BDC. 여기가 몇 도인지를 구해달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직각이고, 여기가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야. 그러면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그 각은 내부에 있는 호, 그러면 호 AB죠. 호 AB에 대한 원주각과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각 ACB, 이게 57도야. 그러면 이렇게 두 각을 더해서 90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 도냐면 33도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90도잖아. 여기 직각이니까. 그런데 얘랑 원주각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33도야. 그래서 답이 33도가 되겠다. 자, 다음 그림에서 각 DPB의 크기를 구하죠. 자, 여기를 구해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지름이니까 지름에 대한 원주각이면 여기가 90도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36도야.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54도. 그렇지. 이렇게 더해서 90도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28도가 돼요. 그리고 여기가 36도면 여기도 36도야. 그러면 이 DPB는 이 PDA 삼각형의 외곽이니까 두 내각의 합과 같겠지. 그래서 36도, 28도를 더해서 64도. 자, 이렇게 답이 나온다. 답이 4번.
자, 9번 다음 그림에서 x 더하기 y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마주보는 각끼리 더하면 180이 돼야 돼. 그래서 여기는 128도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원주각이고 여기가 중심각이니까 2배가 돼서 104도가 돼요. 그러면 이제 x, y하고 104랑 128을 더해서 360도가 되어야 해. 그러면 x 더하기 y는 이렇게 더하면은 232도니까 360도에서 232도를 빼겠지. 그러면은 128도. 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77페이지 2-1번 7회에 걸친 턱걸이 횟수, 턱걸이 기록이에요. 자, 235 x 967. 그런데 이때 평균이 5가 나왔죠. 그럴 때 x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럴 때는 총합으로 가는 게 좋아요. 7번에 평균이 5니까 7번의 총합은 35가 돼야 돼. 75, 35.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한 게 35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10 나오고, 그 다음에 9, 6, 7, 15에다가 7을 더하니까 22가 되네. 그래서 32 더하기 x가 35니까 x는 3이 됩니다. 자, 81페이지 2-2. 자, 5회에 걸친 100m 달리기 기록의 편차예요. 자, 1회, 2회, 3회, 4회, 5회. 그런데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1이고 여기를 지금 몰라요. 자, 이게 지금 편차야. 편차. 자, 그럴 때 지금 평균이 15초일 때 5회의 기록을 구하셔야 기록을 구하셔. 자, 그러면 어 편차가 큰 것은 기록이 평균보다 숫자가 더 크다는 거예요. 편차가 마이너스면 숫자가 더 작다는 거야. 그런데 편차의 합은 0이 돼야 돼. 편차의 합은 0. 그러면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마이너스 1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때 5회의 기록은 얼마가 되느냐? 편차가 음수라는 것은 평균보다 숫자가 더 작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더하면은 그게 기록이 돼요. 그래서 기록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초가 답이야. 자, 4, 4, 7, 10, 10에 일단 평균을 구해야 돼. 평균. 그러면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되잖아. 그럼 여기 14, 14, 28에다가 7을 더하니까 35. 그래서 5로 나누면 평균이 7이 됩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분산표준 편차는 가장 기초 자료가 편차야, 편차. 자,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자, 그래서 이 숫자들에서 평균 7을 빼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0, 3, 3 이렇게 돼. 그래서 편차가 마이너스면 별량이 평균보다 작은 거고 플러스면
별량이 평균보다 더 큰 수예요. 그러면 이제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 제곱의 평균. 그러니까 이 편차들을 다 제곱을 해요. 편차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다음엔 다 제곱을 해야 돼. 그러면 99099 이제 99099의 평균을 구하면 그게 분산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36을 5로 나누니까 7.2.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야. 자, 그래서 루트 7.2 이렇게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한다. 알겠지? 편차, 로스 분포표에서 분산 표준 편차 구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자, 지금 여기 계급값이 10인데 보수가 3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10이 3번 나온다는 얘기야. 10, 10, 10 이렇게 있고 20이 8번이 있고 30이 7번이 있고 40이 2번이 있다는 얘기야. 그럴 때 평균을 구하려면 전체 합을 전체 개수로 나눠야 되는데 지금 이게 전체 개수예요. 전체 개수. 그래서 전체 합을 구하려면 10을 3번을 더하고 20을 8번을 더하고 30은 7번, 40은 2번을 더해줘야 돼. 그래서 그 합을 구하는데 뭘 사용하냐면 계급값 곱하기 도수를 사용한다고. 그러면 10이 3번이니까 30, 20이 8번이니까 160, 30이 7번이니까 210, 40이 2번 있으니까 80. 그래서 그 합을 구해요. 그 합을 구하면 480이 돼. 그러면 이게 이 전체 20개의 숫자의 총합이야. 따라서 평균을 구하면 이 총합을 개수로 나눈다고. 그래서 평균이 24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별량 빼기 평균.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평균은 구했어요. 그러면 별량은 뭐냐? 보수 분포표에서는 이 계급값이 별량 역할을 해요. 얘가 별량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계급값에서 평균을 뺀단 말이야. 그러면 10에서 24를 빼면 마이너스 14. 여기는 마이너스 4, 30에서 24를 빼면 6, 여기는 16, 이렇게 돼요. 그런데 편차의 합은 뭐가 된다 그랬냐면 0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편차의 합을 구하면 0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잘못된 거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보수 분포표에서는 뭔가의 합을 구하고 싶으면은 보수를 곱한 다음에 더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마이너스 14면 마이너스 14가 지금 3개가 있다는 얘기고 마이너스 4가 8개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보수를 곱해서 더하면 편차의 합은 0이 나옵니다. 자, 이제 편차도 제곱을 구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14를 제곱하면 196이 되고, 16이 되고, 36이 되고, 256이 돼요. 그리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라고. 그러면 편차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이건 지금 196이 한 번 나온 게 아니고, 196이 3번 나온 거야. 그래서 편차 제곱 곱하기 도수를 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3 곱하기 196을 하면 588, 16 곱하기 8을 하면 128, 36 곱하기 7을 하면 252, 256 곱하기 2를 하면 512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 1480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것의 평균을 구해야 분산이 됩니다. 분산. 그래서 1480을 20으로 나누면 74. 그러면 표준 편차는 간단하죠. 루트 분산이니까 루트 74. 이렇게 구하면 돼요. 어? 자, 빨리 적으세요.
여러분이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 적어 놓으세요. 음, 그렇지. 그렇지. 계급값은 계급의 중앙값을 계급값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다 적었으면 이제 5번을 해봐. 자, 5번 평균 나오면 검사를 한 번씩 받으세요. 평균 잘못 구했으면 그 다음 구해버리면 큰일 나니까. 알았어. 자, 1번. 평균을 구하시오. 그러면 57, 57을 더해서 4로 나누면 되지. 그럼 이게 4분의 얼마냐? 16에 12, 28. 자, 그래서 평균은 7이고요. 자, 이제 편차를 구해보자. 편차. 거기 또 표가 있죠. 자, 그러면은 편차는 별량 빼기 평균이야. 2, 0, 마이너스 2, 0.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자, 분산. 그러면 편차 제곱을 구해요. 그러면 4, 0, 4, 0. 그래서 이것의 평균. 그러면 분산 2가 나오지. 그래서 4번 표준 편차는 루트 2. 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자, 편차가 다음과 같을 때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이게 지금 편차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더해보면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편차 제곱을 구하라고. 그러면 10919. 그러면 분산은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더해서 개수가 5잖아. 그래서 분산이 4고 표준 편차는 루트 분산이니까 2. 자,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자, 이게 이제 편차예요. 6개인데, 이렇게 다 더해보면 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편차 제곱을 구해. 그러면 144, 16, 14. 그래서 분산은 이제 이거를 더해서 6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하면 20이고, 25, 30. 그래서 분산이 5고, 표준 편차는 루트 5가 되겠다.
자, 6명의 평균이 14분일 때, X 분산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은, 어, 6명의 평균이 14분이야. 그러면 총합이 얼마가 나오냐면 14 곱하기 6을 하면 되지. 그러면 6 1은 6, 6, 4, 24니까 총합이 84가 되어야 해요. 그럼 이거를 다 더했을 때 84가 되어야 해. 그러면 더해봅시다. 자, 이렇게 더하면은 32에 52 더하기 x 더하기 이게 23. 그러면 이게 75에 x를 더한 것이 84가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x는 9가 나옵니다. 그래, 이게 9야. 그래가지고 이제 분산을 구하자고 그랬어. 그러면은 편차를 구해야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별량에서 평균을 빼.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평균 14를 빼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3이 되고, 1이 되고, 6이 되고, 여기 마이너스 5거죠. 여기 0이고, 마이너스 5.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되는지 점검을 하세요. 그 0이 나오면은 계산이 그래도 반 맞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나오면 계산이 중간에 틀려버린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분산을 구하려면 다시 편차 제곱을 구해야지. 그러면 9, 1, 36, 25, 0, 25. 그래서 이제 이것의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다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야지. 그럼 이걸 더하면은 여기 10이고 여기 46 그리고 50. 그래서 6분의 96 나오죠? 그러면 6, 1은 6, 6, 6, 36, 16이 되네요. 자, 그래서 표준 편차는 그렇죠. 4죠.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에는 단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평균이 14분이니까 표준 편차는 4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산에는 따로 단위를 못 붙여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붙인다 그러면 이게 분의 제곱 막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 분산에는 안 붙이고 표준 편차 나왔을 때 우리가 붙여줍니다. 자, 이제 이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제 자료를 해석하는 건데 어, 이 표준 편차가 클수록 평균에서 멀리 흩어져 있는 거야. 표준 편차가 작을수록 평균 주변에 몰려 있는 겁니다. 그 평균 주변에 몰려 있으니까 분포가 고르다라고 해요. 분포가 고르다. 자, 이거 평균은 똑같기 때문에 1반과 2반은 우수함은 똑같아요. 자, 그러면 틀린 것을 두 개 고르시오. 자, 1번. 두 반의 전체 평균은 68점이다. 1반 평균도 68이고 2반 평균도 68이면 전체 평균도 같은 점수가 나옵니다. 자, 2번. 2반의 분산이 1반보다 작다.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게 표준편차고 표준편차를 제곱한 것이 분산이기 때문에 처음에 작았으면 끝까지 작은 거예요. 그래서 분산이 2반이 더 작다. 맞습니다. 자, 3번. 2반의 성적이 1반의 성적보다 우수하다. 우수하다. 이거는 뭘로 판단하냐면 평균으로 판단을 해요. 평균으로. 평균이 높으면 우수하다고 하고 낮으면 열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평균이 같기 때문에 어느 반이 더 우수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자, 4번.
1반의 성적이 2반의 성적보다 고르다. 고르다가 되려면 표준 편차나 분산이 작아야 돼요. 여기서는 2반이 더 고른 거죠. 근데 1반이 더 고르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자, 5번. 1반의 산포도가 2반의 산포도보다 크다. 분산 표준 편차를 산포도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반 산포도가 더 크죠. 맞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과 4번이 되겠다. 음. 자, 편차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인데 x를 구하시오. 그러면 이것은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는 것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편차의 합이 0이다. 자, 그러면 여기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이렇게 없어지고 그럼 여기 마이너스 3, 4, 1, x 더해가지고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이렇게 나머지를 더했을 때 플러스 2가 됐으니까 x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하죠. 자, 그래서 답이 1번이야.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연평균 기온에 대한 편차이기 때문에 이 편차가 마이너스인 곳은 평균 기온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플러스인 곳은 기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자, 6번. 6명이 일주일 동안 휴대폰 사용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인데요. 164, 364. 자, 여기에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일단 평균부터 구해야 되죠. 평균. 자, 그러면 164, 364 더해가지고 6으로 나눠야지. 자, 그러면 6분의 여기 10이고 이렇게 해서 10이고 그래서 24니까 평균은 4가 돼요. 그러면 이제 편차를 구해야 됩니다. 편차. 그러면은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거야. 그래서 1이면은 여기는 마이너스 3, 6이면은 2, 0, 마이너스 1, 2, 0. 그래서 편차의 합이 0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0이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편차 제곱을 구해. 그러면은 9, 4, 0, 1, 4, 0. 그러면 이제 분산을 구할 수 있죠. 편차 제곱의 평균 6분의 9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4. 그러면 6분의 18이 되니까 분산이 3이 나와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표준 편차를 구하시오. 그러면 루트 3시간. 자, 표준 편차는 단위를 쓸 수 있어요. 자, 17xy2의 평균이 3이고 분산이 4.4일 때 x제곱 플러스 y제곱을 구하시오. 자, 지금 이게 몇 개냐면 5개입니다. 5개. 그러면 5개 평균이 3이 나왔다는 것은 5개의 총합은 15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렇게 더해보면은 10이잖아, 10. 그래서 x 더하기 y가 5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이 4.4야. 그러면 편차를 구해요. 평균이 3인 게 밝혀졌으니까 편차가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x 빼기 3, y 빼기 3,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4.4가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편차 제곱을 구해요. 자, 편차 제곱을 구하면 여기 4, 16, x-3의 제곱, y-3의 제곱 1이에요. 그러면 이걸로 평균을 구해. 그러면 x-3의 제곱, y-3의 제곱, 그리고 나머지를 더하면 21이야. 이거를 5로 나누면 4.4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 플러스 21은 22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3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1.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전개를 해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는 1.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 가로 x 플러스 y 플러스 18은 1.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x 플러스 y가 아까 여기 5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30 플러스 18은 1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2 넘기면 플러스 12 그래서 13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85페이지. 자, 산점도 두 별량 XY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XY의 순서상 X, Y를 좌표 평면 위의 점으로 나타낸 그림을 산점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예에 있는 것처럼 키와 앉은 키를 여러 개를 조사를 해가지고 여러 사람을 조사를 해서 그 키하고 앉은 키를 좌표 평면에 나타낸 그림을 산점도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별량을 산점도로 나타내면 두 별량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산점도 찍기 문제가 있어요. 산점도 찍기. 이게 말이야, 이게. 다 그려야 돼요. 여러분은 그 그림에다가 그 옆에 있는 그 별량들을 찍어 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찍어 봅시다. 자, 처음에 161에 240. 그럼 161에 240. 딱 찍죠. 그 다음에 170에 260. 170에 260. 여기. 그 다음에 165에 254. 165에 254. 여기. 자, 그리고 158에 240. 158에, 158에 240. 자, 찍고. 그 다음에 156에 242, 156에 242. 자, 여기 찍고. 162에 250, 162에 250. 자, 여기 찍고. 자, 그리고, 172에 258, 172에 258. 자, 여기 찍고. 자, 168에 256, 168에 256. 자, 여기 찍고. 다 찍었으면 점 개수를 세세요. 1, 2, 3, 4, 5, 6, 7, 8. 여기 점이 8개였는지 확인하세요. 그러면 맞았네. 맞아요. 근데 이걸 배워야 돼요. 자, 여기는 지금 15명의 점이 찍혔어요. 15명. 예, 65에 60. 그 다음에 60에 70. 그리고 3칸. 자, 15명인지 봅시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5명이 맞네요. 자, 1번. 수학 성적이 75점 이상인 학생 수. 이쪽이 수학이에요. 수학이 75점 이상이면 수학 75점은 여기 이 줄을 의미합니다. 이 줄 오른쪽에 있는 학생이야. 그래서 1, 2, 3, 4, 5, 6, 7, 8, 9, 9명. 자, 이렇게 구해주는 거야. 자, 2번. 과학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이쪽이 과학이에요. 과학 80점은 이 줄이에요. 그럼 이 줄 위쪽에 있는 학생이야. 그러면 1, 2, 3, 4, 5, 6, 7, 8. 8명입니다. 자, 3번. 수학이 75점 이상이고, 과학이 80점 이상인 학생 수. 그러면 이 선의 오른쪽과 이 선의 위에 있는 공통인 학생이니까 이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1, 2, 3, 4, 5, 6, 6명. 자,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1-1번.
이 그림은 16명의 2차에 걸친 줄넘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산점도예요. 자, 1번. 1차와 2차 기록이 같은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20, 20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이, 이게 같은 학생이야. 이 선을 이렇게 딱 그려요. 그러면 이 선에 걸리는 사람이 1, 2, 3, 4, 5, 5명이지. 자, 그래서 1번은 5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는 1차, 2차가 똑같은 거고, 여기 요 오른쪽 아래는 1차에 가까운 학생이고, 왼쪽 위는 2차에 가까운 학생이에요. 이게 가깝다는 얘기는 1차가 숫자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딱 찍어보면 여기는 1차는 60인데 2차는 40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 아래는 1차가 높은 학생, 여기는 2차가 높은 학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같은 선, 여기가 기준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2번, 2차보다 1차가 더 좋은 학생을 구하시오. 그러면 1차에 가까운 애들을 고르면 돼. 그래서 6명이 되고요. 자, 3번, 1차, 2차 기록이 모두 50개 이상인 학생은 전체의 몇 퍼센트인가요? 어, 둘 다 50% 이상이야. 예, 50개 이상이야. 그러면 1차에 50개 선은 2선이죠. 1차에 50개 선. 그 다음에 2차에 50개 선은 2선이에요. 그러면 이 선 안쪽에 들어가 있는 학생입니다. 그럼 여기가 몇 명이냐면 1, 2, 3, 4, 5, 6, 7, 8, 8명이죠. 그 8명이 몇 퍼센트냐 이거야. 여기 전체가 16명이에요. 그러니까 16분의 8. 그렇죠. 그리고 곱하기 100을 하니까 50%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87페이지. 이제 산점도를 그렸는데, 산점도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산점도가. 어, 또, 뭐,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요. 여기에서 오른쪽 위로 배치가 되면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양의 상관관계. 자, 그리고 오른쪽 아래로 배치가 되면 음의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한쪽이 숫자가 커지면 다른 쪽도 같이 커지는 거고, 음의 상관관계는 한쪽이 숫자가 커지면 다른 쪽은 숫자가 작아지는 거야. 자, 이렇게 반듯하게 서 있거나 아니면 옆으로 누워 있거나 아니면 공 모양으로 그려진다 그러면 이거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해요.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폭이 좁아지면 강한 양이라고 하고 폭이 넓어지면 약한 양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폭이 좁을수록 강한 넓어지면 약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양,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없는 것은 무를 써 넣으시오. 이제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통합거리와 통합시간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거리가 멀면 시간이 어떻게 돼? 거리가 멀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것은 양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지능지수하고 머리카락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어, 상관이 없죠? 예, 무입니다. 자, 3번. 예, 높이와 산소량. 높이가 높아지면 산소량이 어떻게 돼요? 예, 그래서 이것은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어. 자, 2번. 다음 3전도를 보세요. 그러면 기억은 양이고, 니은과 니을은 음이죠. 니은이 강한 니을은 약한 디귿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기억. 2번.
가장 강한 음의 상관관계는 니은. 3번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디귿.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 응? 원래 시간대로. 자, 3-1번. 다음 중 하루 동안 걸은 거리를 x, 이때 소모한 열량을 y라고 할 때 x, y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를 구하시오. 자, 걸은 거리하고 소모한 열량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많이 걸으면 열량을 많이 소모했겠어? 적게 소모했겠어? 어, 자, 거리가 멀어지면 소모되는 열량도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양의 상관관계가 돼요. 그래서 거기서 양의 상관관계가 되는 것은 4번이 되겠다. 자, 3-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걸 찾으시오. 오른쪽 그림은 지금 음의 상관관계야. 그러면 이제 1, 2, 3, 4, 5에서 음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찾아라 이거예요. 1번, 키와 몸무게. 이건 뭘까요? 키가 크면 몸무게가 많아지죠. 양입니다. 자, 2번. 독서량과 국어 성적. 책 많이 읽으면 국어 점수 높겠죠. 양입니다. 3번. 석유 생산량과 가격. 생산량이 많아지면 가격은 어떻게 돼? 떨어지지. 이게 의미예요. 전기 사용량과 수도 사용량은 상관관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주행거리와 휘발유 소모량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3번이 되겠다. 자, 100m 달리기 기록이 어? 숫자가 커져. 그러면 얘가 운동을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100m 달리기 기록이 숫자가 커져. 그러면 잘하는 애야? 못하는 애야? 좀 생각을 좀 하고 얘기해. 100m 기록이 10초인 사람이랑 100초인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더 운동을 잘해? 달리기 기록은요, 숫자가 작을수록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야. 알겠지? 숫자가 클수록 못하는 사람이라고. 알았지? 자, 그렇기 때문에 멀리 뛰기는 숫자가 커질수록 운동을 잘합니다. 100m는 숫자가 작을수록 운동을 잘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둘은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뛰기를 못하는 애가 100m 기록도 숫자가 커지는 거고, 멀리 뛰기 잘하는 애가 100m 달리기 기록이 숫자가 작아진다고. 알겠지? 100m 달리기는 숫자가 작을수록 잘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이 돼요. 자, 음의 상관관계가 성립이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B가 있고, 여기에 D가 있어요. 그러면 B는 100m 달리기도 못하고, 멀리 뛰기도 못하는 애고, 여기는 멀리 뛰기도 잘하고, 100m 달리기도 잘하는 애야. 그런데 C가 있어요. 자, C는 뭐냐면, 100m는 13초에 뛰는데 멀리 뛰기는 기록이 안 좋아. 얘는 달리기만 잘해. 뛰기는 못해. 자, A는 100m 달리기 30초 나오는데 멀리 뛰기는 반에서 2등이야. 얘는 멀리 뛰기만 잘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 자, 그래서
어, 우리가 이 그 100m 달리기 기록에 대한 생각을 잘 해야 돼요. 달리기 기록은 숫자가 커질수록 못하는 아이라고. 자, 그래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기억. 멀리뛰기와 달리기 기록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자, 니은. A는 멀리뛰기와 달리기를 모두 못한다. 어때요? A는 달리기는 못해요. 근데 멀리뛰기는 잘하는 거야. 모두 못한다가 아닙니다. 모두 못한 애는 B, 모두 잘하는 애는 D예요. 자, 디귿. B는 멀리뛰기와 달리기를 모두 잘한다. 아니죠? B가 못하는 애라고요? D가 잘하는 애. 자, 니을. D는 C보다 멀리뛰기를 잘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업과 니을이 되겠다. 예, 12명의 그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나타낸 3점도예요. 자, 1번. 1차보다 2차에서 향상된 회원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같은 선을 그리세요. 같은 선. 여기 40에 40이잖아. 여기서부터 같은 선 45에 자, 이 선을 쭉 그려. 같은 선. 자, 같은 선을 그렸으면 여기 오른쪽 아래는 1차에 가까운 애들이고 여기 왼쪽 위는 2차에 가까운 애들이에요. 알겠지? 그래서 2차에서 기록이 향상된 그러면 2차에 친한 애들 그러면 이렇게 4명이 된다. 4명. 자, 그래서 답이 4번이고 자, 2번 1차 기록이 55회 이상인 회원들의 2차 기록의 평균을 구하시오. 자, 1차 기록이 55회 이상. 그럼 이쪽이 1차예요. 55회. 그러면 이 선이 55회야. 55회. 그럼 몇 명이냐면 1, 2, 3, 4, 5, 5명. 그 5명의 2차의 평균을 구하셔야. 그러면 이 5명의 2차 기록이 얼마냐면 45, 50, 55. 자, 그리고 여기는 49, 여기는 52. 이것의 평균. 그러면 이거를 5로 나눠야 된다 이거야. 자, 그러면 이게 5분의 자, 이렇게 더하면 150이죠. 그리고 이렇게 더하면은 101이 돼요. 그래서 5분의 251. 그러면 얼마야? 50.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산점도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뭐 평균 이런 거 구하는 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자, 5번. 다음 보기 중 주어진 두 별량을 XY로 하여 XY 사이의 관계를 산점도로 나타냈을 때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지금 그것은 양의 상관관계죠. 한쪽이 숫자가 커지면 다른 쪽도 숫자가 커지는 거야. 자, 기억, 시력과 청력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시력과 청력. 예. 자, 니은, 가족 수와 식비는 양이죠. 자, 디귿, 자동차 속력과 소요 시간은 음이죠. 빨리 달릴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겠지. 니을, 기온과 아이스크림 판매량 양이겠죠. 자, 그래서 니은, 니을, 답이 4번이 됩니다. 자, 90페이지 5번.
다음 그림은 승진의 반 학생 17명의 수면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막대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인데 거기에 지금 학생 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표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게 그게 좋아요. 원래 그래프라는 거는 눈에 보기 쉬운 거고 계산은 표가 좋아, 표가. 그래서 거기다 숫자를 쓰란 말이야. 5시간은 3명, 6시간은 4명, 7시간은 6명, 8시간은 3명, 9시간이 1명이죠. 여기에서 중앙값과 최빈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중앙값은 이게 지금 몇 명이냐면 17명이야. 그럼 17명에서 가운데 오는 학생을 찾아야 돼. 가운데 오는 학생. 그럼 17명에서 가운데 오는 학생은 몇 번째 학생이야? 17명일 때 가운데 오는 학생은 몇 번째 학생이야? 17명에서 중간에 오는 학생은 몇 번째 학생이냐고. 내가 어떻게 구하라 그랬어? 홀수일 때는 플러스 2를 한 다음에 2로 나누라 그랬지? 그래서 9번째 학생입니다. 9번째.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7명이니까 여기에 9번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중앙값은 7이 돼요. 그 다음에 최빈값. 가장 많은 학생이 있는 것은 뭐야? 7이죠. 그래서 이거는 최빈값도 7입니다. 그래서 A 더하기 B는 14.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92쪽까지 숙제로 해오세요.